자, 우리 9장에서 그 금속과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접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금속과 반도체는 P 플러스 N처럼 원사이드 정서일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디퓨전해서 들어가서 또 디플리션 레이어 바깥쪽에 디플리티드 되어 있는 디퓨전에 의한 차지가 들어간 그런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트랜스포트가 PN 정션의 주된 역할을 하는 거라면 P 플러스 N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메탈과 반도체 접합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주된 캐리어인 그런 쇼키 배리어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정션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금속과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쇼키 배를 만드는 형상을 만들고 이후에 이제 반대편에서는 오음성 접합을 만들기 위해서 페르미 레벨, 금속의 페르미 레벨과 요 컨덕션 밴드를 맞추던가 혹은 금속의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를 맞추거나 하는 이 매칭을 통해서 그 오음성 접합을 만들어주거나 이 접합점에 이 로컬하게 헤빌리 도핑을 시켜줌으로써 요 터널링 배리어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오음성 접합을 만들어주는 것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쇼키 배리어가 이제 이 디플리션 레이어 바깥쪽에 뉴트럴 영역이죠. 뉴트럴 영역에서 디퓨전 되어 마이너 캐리어 차지가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커패시턴스로 따지면 정션 내 차지에 의한 정션 커패시턴스는 있지만 디플리션 된 커패시턴스도 없는,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DPN 정션보다는 작은 그런 다이오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피드용으로 우리가 정류 특성을 보여주는 우리가 건파라 그럽니다. rectifying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쇼키 배리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아이디얼 이펙트로 우리가 금속이 있으면 전자계약 할 때 우리가 금속의 전위면을 등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차지의 반대 차지를 내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이라는 건 곧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얘기고,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서 기존에 요 일렉트론 입장입니다. 일렉트론 입장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로 구성되는 것은 밴드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에너지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력이 작용해서 이 힘을 느끼는 것에 의한 에너지 배리어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려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에너지 배리어 로어링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땡기니까요, 기본적으로 땡기니까 지나가기가 좀 쉬운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컨덕션 밴드 전자가 이 메탈로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지나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배리어 낮춰준 효과가 있고, 이 배리어 낮은 효과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금속과 반도체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완벽히 렉티스 매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고, 그리고 트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에 줄로 표현되어 있는 트랩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줄을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 선을 긋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 트랩에 의해서 차지가 리컨비네이션하고 그래서 갇혀있던 전하가 튀어나오는 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현상의 하나의 핵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트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그 레티스의 디소더를 우리 따라해보면 디소더 그 질서가 깨진 상태, 질서가 깨진 상태가 이제 하나의 여기 전자가 지나가다 탁 굴러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이 있죠, 여러분. 계단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이렇게 펄쩍펄쩍 걸어가다가 계단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눈 감고도 내려가다가 계단 하나가 없는 바람에 얘가 넘어지기 쉽죠. 넘어지면 굴러떨어져 다쳐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전자도 이런 규칙성이 깨지면 여기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소더 어떤 그 무질서도에 의해서 전하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선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갇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져 있느냐를 가지고 이런 인터페이스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로 표현되는 요거의 차이가 원래 포텐셜 베리어인데요. 포텐셜 베리어 하이트인데 이 인터페이스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어디까지 전하가 차느냐에 따라서 이 메탈과 일렉트론 어피니티 N타입의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따라서 포텐셜 베리어가 정해지지 않는다. 라는 것도 살짝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데이트를 D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굉장히 무한대로 많을 때 하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뭐가 많을 때 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데이트가 0일 때 그 식을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식에서 우리가 이 포텐셜 베리어의 에너지 베리어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그 반도체 공학에서 반도체 공업에서 산업에서 이 오음성 접합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베리어 하이트를 정확히 결정해서 얘가 언제 턴온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라도 이 그 인터페이스 데이트가 있으면 되게 어, 결정이 내가 설계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그 소자를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 이 세미컨덕터 옴성 접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저항 성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번 중간에서도 제가 등가회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등가회로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에서 컴팩 모델링이라 그래서 압축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비선형 소자를 선형적으로 근사시켜서 R과 C의 형태로 우리가 등가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소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이제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런 등가 모델에 따라서 이 그 소재 해석하고 이 컨택 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요 디퍼런셜 레지스턴스라든지 디퍼런셜 커패시턴스라든지 나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실리콘과 실리콘, PN 접합 다이오드, 그래서 하나의 실리콘으로부터 로컬하게 도핑을 시켜서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배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금속과 반도체에 대한 접합으로 또 사실은 이것도 이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인데 이번에 배울 거는 헤테로 정션 그래서 이종 간에 접합하는 겁니다. 이종 간에 접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글 이런 데 찾아보면 헤테로 정션 이렇게 찾아보면 이종 접합이다. 이거는 서로 다른 결정 반도체의 두 개의 층 또는 영역 사이의 접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반도체 물질은 동정 접합과는 달리 불균일한 어, 띠 틈을 갖는다. 반도체 레이저, 태양전지,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장치 응용 분야에서 전자에너지 띠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솔라셀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 포인트 있죠? 반도체 레이저 이런 것들이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든지 갈륨 파스파이드라든지 다른 종류의 에너지 갭을 가진 그런 재료를 두 개를 붙여놓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틀리고 에너지 갭도 틀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붙였을 때 실리콘 같은 호모 정션 하나의 호모 그 한 개가 아니라 종류가 다른 재료를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이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있어서 또 그림들을 이제 이거는 이런 보면 솔라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림으로 이해한다 그랬을 때 보면 small n, large n 헤테로 정션돼 있죠. PN 정션을 했을 때 small p, small n 해서 PN 정션을 그랬었는데 오늘은 small n, 대문자 n 이런 식의 NN 헤테로 정션이다 그러면 라지 N은 좀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와이드 밴드 갭, 이 갭 자체가 와이드한 거. 그리고 스몰 N은 네로 밴드 갭, 게르마늄 같이 이 작은 밴드 갭을 가지는 재료, 요거를 두 개를 붙였을 때 스몰 N이 네로 밴드 갭의 도핑 타입이고 대문자 N이 와이드 밴드 갭의 도핑 타입입니다.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이런 이종 간의 접합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설명을 따라가서 쭉 보면 페이지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설명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헤테로 정션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헤테로 정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헤테로 정션 파트는 이 동영상을 보면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녹화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동영상이 이제 이런 강의 자료 여기에 10주차 오늘 좀 깁니다. 긴데 여기에 10주차에 들어가서 헤테로 정션의 형성과 이것저것이라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이제 설명이 되는데 네로밴드계 반도체와 와이드밴드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이종 접합이 생기게 되고 도핑 타입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내부 전이 형성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빌트인 결합은 되게 중요했었죠, 그죠?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전자 입장에서 그리고 홀 입장에서도 다른 크기가 배려가 다릅니다. 달라서 전자가 지나갈 때 홀이 지나갈 때 각각 느끼는 밴드 에너지 배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전하가 전체 전류 전하 특성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 라지 N, N 라지 P, P 라지 N, P 대문자 P 이거를 이제 스트레들링 타입의 이종 접합이 되는데 이거는 내로 밴드 갭의 그 밴드가 와이드 밴드 갭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스트레들링이라 그러고 스태거드 타입은 여기 어긋나 있는 경우 완벽히 어긋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밴드갭이 이제 브로큰 돼 있다. 브로큰 밴드갭이라고 해서 그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전이 공핍층의 두께, 정션 커패시턴스 값도 이런 중간고사 때 이제 PN 정션에서 되게 중요한 값이다라는 거였죠. 이 정션 커패시턴스는 전자회로 2에서 여러분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그 높은 주파수, 고주파에서 혹은 라디오 프리퀀시에서 어떻게 켰다 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트랜지스터에서 여러분 지금 전자회로가 이번 주부터 전자회로 그 모스펫이죠. 모스펫 기본적으로 모스펫은 증폭회로 혹은 이제 스위치 회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하이스피드를 낸다 그랬을 때 이 커패시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헤테로 정션일 때도 커패시턴스를 정션 커패시턴스를 해보고 호모 정션과는 좀 다른 헤테로 접합만의 소자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아까 레이저라든지 솔라셀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소자나 소재들이 다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가 그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감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동영상이 52분 46초거든요. 52분 46초를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어서 지금부터 해서 55분이면 55분이면 거의 빠듯하네요. 빠듯하지만 10시 10분까지 이거를 15분, 55분, 10분, 10분, 10시 10시까지 쭉 보고 10분까지 보고 10시 10분에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내용이 좀 시간이 긴데 그래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손으로 막 쓰고 하긴 했는데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헤테로 정선 찾아서 그 그림의 이미지를 보면서 혹은 내용을 보면서 필기 써놓은 걸 보면서 프린트한 걸 보면서 여기를 왜 이걸 썼을까 거꾸로 짚어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그것도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5분까지, 아니, 10시 1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10시 10분에 보도록 합시다. 10시 10분. 예. 공중지. 헤테로 정체는 방금 배운 것처럼 다른 재료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헤테로 정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에 모스를 들어갑니다. 모스 들어가는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자회로를 배우죠, 여러분. 전자회로를 배우면 거기에 이제 지금 단원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를 배울 텐데, 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커패시터 구조입니다. 커패시터 구조이고, 금속은 게이트 전극으로 칭하고, 게이트 전극에 따라서 양의 전압을 걸어주느냐, 음의 전압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게 많이 켰다 껐다 스위치, 우리 증폭 회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자회로에서 그 아날로그 회로의 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날로그 회로에는 전자회로 시간에 배울 때 아날로그 회로의 꽃은 뭡니까? 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에서 가장 꽂힌 회로는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로에서. BJT, BJT는 단위 회로인 거죠, 여러분. 단위 회로인 거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는데요. 모스펫인 소자죠, 그죠? 제가 질문을 회로로 했기 때문에 회로의 꽃은 아날로그 회로의 핵심은 증폭 회로입니다. 그래서 증폭기가 이제 아날로그 회로고 여러분 디지털 회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회로의 핵심 회로는 뭐겠습니까? 디지털 회로에서는 핵심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직 그까지는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P 채널, N 채널 혹은 PMP, MPN 이렇게 컴플레멘터리 회로를 구성을 해서 온오프를 만들어주는 온오프 레이쇼를 온오프를 해주는 인버터 회로가 디지털 회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낫인 거죠, 낫. 하이가 들어가면 로가 들어가는 것이 이 인버터 회로가 각각 트랜지스터 두 개인데 타입이 다른 것을 위아래로 구성을 해서 켰다 껐다 하지만 그를 로직을 반대로 해주는 인버터 회로가 디지털 회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소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주는 증폭 회로가 핵심입니다. 이 소신호 모델에서는 AC를 걸어주잖아요, 그죠? AC를 걸어주니까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커패시턴스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10장 1에 모스 구조에서의 밴드와 전하라는 이름으로 이제 커패시터 구조로 게이트 전압에 따라 P형 반도체인 경우는 음의 공핍층, 음의 역전층,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양의 공핍층, 양의 역전층이 형성될 수 있는데 밴드 배치도에 따라 전하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우리나라 분인 강대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발명해서 이제 한국인이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았을까 다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벨랩에서 강대원 박사는 주위의 사람들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모스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서 굉장히 오래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진도가 빠르긴 하지만 핵심을 여러분 공부를 하도록 하고 모스펫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회로와 연계해서 제가 반도체 관점의 원리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회로는 여러분 전자회로 1에서 배우는 아날로그 회로의 핵심은 증폭기다. 소신호 모델에 따라서 작은 신호를 증폭하는 회로인데 과연 이 반도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그게 구성이 되는지도 제가 연계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